안녕하세요. 땅의 길을 알려주는 남자 땅웨이입니다. 먼저 지난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내용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서 땅웨이 구독자 중 한 분이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에게 그림 퍼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퍼즐을 한 개, 두 개만 맞추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퍼즐을 맞추다 보면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즉 퍼즐 하나하나는 용인 원삼에 대한 데이터이며 자료와 정보라 볼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면 SK하이닉스와 관련하여 토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모르다 보니 땅의 영상 중 몇몇 영상을 보시고 오해를 하시는데요. 위 대화 내용 중 6번 동영상 위 그림은 챕터 1에 있는 내용이며 이번 챕터 11 영상 내용과 다르다는 부분인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지난 영상에서 이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부분이 앞뒤가 안 맞으며 내용이 바뀌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챕터 1 영상 6분 30초 내용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 지역도에서 보듯 A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란 이유로 신도시와 산업단지가 들어올 부지라고 잡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하게 확인해야 할 부분은 A지역의 생태 등급입니다. 2등급지 이상이 되어야 시가와 이용용지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에코뱅크에서 확인하면 A지역에 1등급 지역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등급지는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A지역은 신도시 및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땅웨이가 이야기한 내용은 생태 등급 1등급 지역에서 신도시 및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이 생태 등급 1등급 지역 외 지역에 시가와 예정용지 물량을 받으면 산업단지로 개발은 가능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3차 성장관리계획 산업형으로 지정된 SK하이닉스 주변 지역에 대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그로 인해 수익을 극대화하여 낼 수 있는 투자 지역은 어디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위 영상에서 보듯 SK하이닉스 서측 중릉리 추가 산업단지 처음 계획은 이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 절대농지와 경사도 생태등급 1등급으로 인해 현재 산업형으로 지정된 내용과 같이 이 지역에 약 7만 9천여 평 반도체 추가 협력 산업단지를 지정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주체가 원삼, 이 일반 산업단지 주변으로 1단계 지역과 3단계 지역을 SK하이닉스 반도체, 협력, 지원 일반 산업단지로 추진하려 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지역 역시 위 그림에서 보듯 절대 농지와 생태 등급 1등급을 제외한 이런 모양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왜 용인시는 이 중릉리 지역에 이런 계획을 잡았을까요? 거기에 관한 용인시 보도자료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0년 5월 6일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반도체 도시의 산단세울 민간기업 공모, 세계적 반도체 도시로 부상 중인 용인시가 관내 산업단지 물량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7월 30일까지 민간 제한 산업단지를 공개 모집한다. 국토교통부가 3개년 단위로 수립하는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 계획에 반영해 오는 2021년부터 2023년 용인시에 조성하려는 산업단지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모 대상은 2021년부터 2023년 중 용인시 관내 성장관리권역, 기흥구, 수지구, 처인구, 이동읍, 남사면 및 원산면, 목신리, 중릉리, 하길리, 독성리, 고당리, 문촌리에서 추진하려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시는 접수된 의향서를 종합 검토해 국토부의 수도권 산업단지 공급계획 수립 시 공공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또는 시의 정책 방향 등에 부합되는 산업단지 물량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중점 검토 대상은 시정 발전 기여도를 비롯해 사업 목적,
토지 확보, 입지, 적정성, 녹지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환경, 교통 개선 대책, 시 정책에 대한 부합성, 민원 해소, 대책, 지역사회 공헌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전국 최고의 입지 여건을 갖춘 용인시는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와 세계적 반도체 장비업체 램 리서치까지 유치해 산단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역량을 갖춘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보신 2023년 11월 3일 아시아 경제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반도체 벨트 효과, 용인의 민간 산단 제한, 8곳 몰려 용인시 산단 정책자문단 회의 개최, 적합성 여부 판단해 도에 물량 배정 신청. 경기도 용인시는 지난달 31일 시청 컨퍼런스 룸에서 산업단지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에서 6월 시가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민간 제한 산업단지 수요조사에 따른 것이다. 시에 따르면 당시 수요조사 결과 8건의 산단, 투자 의향서가 접수됐다. 민간이 제안한 산단은 첨단 산업단지가 3건, 일반 산업단지가 5건이다. 시는 접수된 산업단지 조성 제안서가 시의 정책과 도시 공간 구조 부합 여부를 분석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에 산업단지 물량 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시가 실시한 수요조사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용인시 성장관리권역에 추진하려는 산단 조성 사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기흥구와 수지구 전역을 비롯해 처인구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단 예정지인 이동 남사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인 원산면, 목신, 중릉, 하길, 독성, 고당, 문촌리 등이 대상이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백군기 시장시 계획과 연계하여 목신, 중릉, 하길, 독성, 고당, 문촌리 지역에 산단을 조성하려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제3차 성장관리계획 지역에서는 권장사항과 의무사항에 따라 각 용도에 맞게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용인시 계획에 따라 수용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면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북측 고당 신도시가 위치한 이 지역 역시 제3차 성장관리계획 산업형으로 지정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지역이 산업형으로 잡힌 이유는 지난 영상에서 토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토지 가격을 잡기 위한 조치로 보여진다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2월 13일 용인 시민방송 내용입니다. 고당리 면사무소, 면사무까지 포함해서 원삼중학교 다 포함해서 약 한 23만 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강, 수계, 성장 번영이냐, 그 다음에 지목이 뭐냐, 그린벨트, 절대농지 다 원하잖아요. 그런 거 다 피해서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제일 1순위로 요 일대를 도시지역 자연독재, 여기하고 요 독성리 요 부분밖에 없어요. 이게 커지면은 우선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용인시가 이미 지정해 놓은 거예요. 걸림돌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례시장 권한에서 모든 일이 다 진행될 수 있는 지역. 위 내용을 보시면 용인시가 이 고당 신도시 구역을 지정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거기에 관한 고당 신도시 분석 결과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코리아 땡땡땡 2022년 8월 용역 보고서입니다. 1. 사업 개요 위치 및 면적이고요. 2. 주변 개발 사업 현황입니다. 표고 현황도, 경사 현황도, 자연 생태도, 국토 환경성 평가 등급 현황도, 임상도 현황도, 토지 소유자 현황도, 토지 지목별 현황도 등등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은 주택단지 개발사업 내용이고요. 검토 기준 내용 2. 토지 이용 계획 면적표는 택지정보시스템 국토교통부 LH에서 제공하는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사업 중 최근 10년 내 지정된 규모가 유사한 사업의 용지별 평균 비율을 적용했다는 부분과 보상비, 직접 보상과 간접 보상비를 산정했다는 부분입니다. 즉, 이 고당신도시 지역은 용인도시공사가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지역이니 이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지역과 연계한 개발지역을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서 힌트를 드렸는데요. 그 힌트는 시가와 예정용지입니다.
이 시가와 예정용지를 이번 제3차 성장관리계획 지역과 겹치면 산업용지와 복합용지가 겹치는 이 지역이 시가와 예정용지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즉 용인 2035 도시기본계획에 의해 개발이 진행된다는 것이며, 다시 말해 SK하이닉스와 관련하여 개발될 최우선 지역은 이번 제3차 성장관리계획 복합용지로 잡힌 이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역은 고당 신도시와 연계하여 지구 단위로 개발할지 아님 도시개발 사업으로 개발할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이 지역은 분명 개발 지역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지역에 대한 부분은 추후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럼 이 지역 외에 추가로 개발될 지역은 어디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 지역을 알기 위해서는 현재 용인시가 수립 중인 용인 2040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4년 2월 7일 용인 특례시 보도 자료입니다. 시는 기존 2035 도시기본계획 이후 변화된 용인 특례시의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 중심도시 전략을 반영한 2040 용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계획에 이동 남사업 일원의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배후 신도시인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원산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 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을 포함하는 도시계획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 주요 지표, 광역 도시 기반 시설 확충과 공간 전략 등을 통해 시의 미래상과 장기적 발전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기존 2035 용인 도시기본계획은 지난 2018년 승인받은 것으로 수지, 기흥 생활권을 경제도심으로, 처인 중심 생활권을 행정도심으로 하는 이 도심 체계의 도시공간구조로 계획됐고 국가산단 지정 등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특례시는 6개의 반도체 팩 생산 라인을 설치하는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1만 6천 세대를 수용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계획이 발표되는 등 환경 변화가 많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거점 도시로 각종 광역철도와 간선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있다며 각 부서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조를 통해 시의 미래와 직결되는 2040 용인 도시기본계획을 잘 준비하고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용인시는 기존 2035 도시기본계획에서 수지, 기흥, 경제도심, 처인지역을 행정도심 총 2도심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에서 보듯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 계획으로 인해 도시계획을 새로 구성한다는 것인데요. 즉 용인시는 용인 2040 도시기본계획 시 위 그림에서 보듯 용인시청을 중심으로 1도심 5개 지역을 거점으로 연결 개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용인 2040 생활환경 미래상을 보시면 수지 기흥은 밀도 있는 주거 중심으로 개발이 예상되며 처인구 북쪽은 주거와 생태 환경을 중심으로, 남쪽은 산단 중심으로 개발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용인시정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기타 연구 부분 공개 2040 용인시 중장기 발전 전략 정책 제안에 있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더 중요한 내용을 알기 위해 용인시의회 회의록 내용을 보겠습니다. 2023년 9월 15일 제275회 3차 회의록 내용입니다.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저희 시에서 2035 용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할 당시 일부 미진했던 게 현재의 여건하고 다르게 이동 남사의 국가산단이 그 이후에 발표되면서 누락됐고 원산 부분도 거기에 주변 변화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남사 신도시나 이런 부분에 인구를 못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변경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제279회 제1차 2024년 2월 1일 회의록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작년 발표된 226만 평 국가산업단지와 69만 평 배후 신도시 등 국가 차원의 계획이 발표되면서 급변하는 용인시의 도시 공간 구조와 생활권역의 재수립을 위해 2040년 목표 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지난 1월 15일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상위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비하여 경강선 연장, 서울 3호선 연장, 신분당선 연장, 대한노선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272회 제3차 도시철도과장 안광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가업 지시서에 넣어서 이번 용역에서 반영해서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남홍숙 의원, 왜 제목을 이렇게 적으셨어요? 원삼 SK까지 해야 우리가 마음이 놓이죠. 교통건설국장 구보은, 그게 희망 고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철도가 우리 용인시 자체적으로 BC나 이런 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서울하고 연결이 안 되면 안 되는데 SK부터 신분당선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넓힌다. 이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길면 길수록 BC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는 정할 수는 없지만 처인구 쪽으로 올 수 있는지는 검토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SK에서 연결되는 대가 끊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딘가 가서 또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보려고 하기 때문에요. 경강선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능한지는 이번 용역을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홍숙 위원,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SK까지 가면 부발선하고 연결될 수 있는 선이 있을 거예요. 이천 부발로 가는 선이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용역에 담아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물론 BC 얘기하시는 부분은 이해하지만 적극 검토해 주세요. 위 내용을 보면 용인 2040 도시기본계획에 분명 철도와 관련된 부분이 수립될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 중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체계 검토 용역 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보겠습니다. 위 자료는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철도 노선에 대한 국땡부 자료인데요. 위 영상에서 보듯 이동 신도시 경강선 철도 노선과 동탄 부발 그리고 평택 부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서 땅웨이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평택 부발 노선 SK역이 위치한 이 지역에 환승역이 들어온다는 것이며, 이 계획에 따라 용인 2040 수립 시 두창리 지역을 시가와 예정용지로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철도 노선의 개발 시기는 언제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그 시기를 알 수 있는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기사입니다. 신규 택지 교통대책 1년 앞당긴다. 철도 완공 최대 8년 반 단축. 지난달 발표된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단지인 용인 이동지구 등 신규 택지 광역교통대책 수립 시기가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로써 철도 사업 완공 시기는 5년 반에서 8년 반 단축되고 도로는 2년가량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정제 장관회의 및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선교통 후입주 실현을 위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또 다른 기사 내용을 보면 용인시 반도체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신속 진행키로, 시는 당초 계획인 2026년보다 수립 시기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경강선 연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선계획 용역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경기 강주시와 경강선 연장 노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와 별도로 성남, 수원, 화성시와 함께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위한 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즉, 위 기사 내용에서 보듯 경강선 연장 2026년도와 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5년에서 2026년 사이보다 빠른 시기에 SK역 평택 부발선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위 영상 SK역이 위치한 두창리 지역이 SK 관련 개발 지역이라 생각하며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맹리, 가자리, 대감 지역이 이번 제3차 성장관리계획 복합형으로 잡혔는데요. 위 그림에서 보듯 이 지역은 복합자족 및 6차 산업 특화 거점으로 개발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자료 수집 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용인 SK 하이닉스 주변 토지를 매입 예정이거나 매입하신 분들 중 땅웨이가 토지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관련 근거 자료를 공유할 예정인데요. 댓글 및 문자로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